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생물의 특성을 결정짓는 것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는 고유한 특성이므로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할 수 없는 것인데요. 하지만 유전공학의 발달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생물체에서 유용한 유전자를 취해 다른 생물체에 인위적으로 삽입하는 것을 바로 GMO, 즉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고 하는데요. GMO는 1973년 코엔이라는 사람이 포도 상구균의 유전자를 대장균에 삽입시킴으로써 탄생하게 됩니다. 우선 미생물, 식물, 동물 등에서 유용한 특성을 결정짓는 유전자를 찾아내 재조합 유전자를 만든 뒤 형질 전환 과정을 거쳐 식물 세포를 만들고 이를 생물체로 키우면 GMO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GMO, 보시는 것처럼 겉모습으로는 일반 작물과 차이를 구별하기 힘듭니다. GMO는 부족한 식량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셈인데요. 이미 우리가 먹는 식품에도 GMO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확인하셨나요? 하지만 GMO가 어떤 식품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알게 모르게 먹고 있는 셈인데요. 꼼꼼하게 성분을 알고 싶어도 성분 표시를 보면 더욱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어디에 얼만큼 GMO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그냥 믿고 구입해도 되는 걸까요? 정확한 정보가 없어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GMO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GMO 식품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인체의 유해성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문제. 유전자 변형으로 길러진 생물체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GMO 식품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세 번째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GMO의 특허 경쟁은 식생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GMO 원료가 상당 부분 식품에 들어가게 되고 이는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가 밝혀진 바 없으니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GMO를 만드는 기술은 기술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안전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GMO를 개발해서 실용화하기 전에 철저한 안전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어도 될까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아직까지 GMO의 위험성이 알려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GMO에 관해 이제 조금 아셨나요?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GMO. 우리의 식생활과 관계 있는 만큼 더욱 관심 있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